안녕하세요. 우리정원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1인 법인 또는 그냥 일반 법인들이 폐업을 한다 또는 해산을 한다, 청산을 한다 라고 할 때, 세무상 주의할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1인 법인을 통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투자하는 게 이제 사실상 종부세 때문에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제 물건 다 그 정리한 법인들은 이제 뭐 폐업하면 어떻게 되냐, 뭐 해산을 해야 되냐, 아니면 청산을 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여쭤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인 그 설립부터 이제 해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렇죠. 일단은 법원에다가 법으로 사람이죠. 법으로 인격을 먼저 설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인이라는 법으로 만든 사람을 설립하는데, 뭐 그때 이제 주의할 점은 이제 주주를 뭐 1인으로 할지 아니면 뭐, 그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 뭐 2인, 3인으로 할지 뭐 이런 주주 구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본금은 얼마로 할지, 뭐 사실상 자본금 제한은 없기 때문에 뭐 1,000만 원으로 할지 500으로 할지 이제 뭐 등등 이런 거 이제 정하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법으로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에다가 이제 사업자라는 옷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다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이 법으로 만든 사람에게다가 사업자를 입혀서 이제 앞으로는 사업을 하겠다. 이제 이거를 이제 세무서에 등록을 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뭐 필요 서류를 하면은 정관과 주주명부, 뭐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것들 첨부해서 이제 등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어떤 수익이 발생하게 되겠죠. 매출과 비용을 뺀 이제 이익, 당기 순이익이 발생할 텐데, 매출에 대해서 또는 뭐 매입과 관련해서 이런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를 하시게 되겠죠. 뭐 2억 밑에는 11%, 2억 이상은 뭐 2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법인세 외에 추가 법인세가 있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올해는 10%,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20%라고 일단 발표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20%, 법인세 외에 추가 법인세를 또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종부세가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죠. 6월 1일 현재 갖고 있는 주택 공시 가격에 이제 3% 또는 이제 세 채 이상이면은 뭐 6%, 뭐 3%와 6% 차이는 제가 이제 과거에 많이 설명드렸는데, 근데 이제 이게 6억도 안 빼주고 그냥 바로 공시 가격에 때리다 보니까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내가 6월 1일 전에 나는 그냥 단타로만 할 거다라고 하면 종부세 부담 없으면 뭐 법인으로 운영해도 크게 뭐 상관은 없을 수 있겠지만, 자칫 안 팔려서 6월 1일 날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뭐그 종부세 때문에 수익성이 안 나옵니다, 거의. 예.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은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운영하기가 좀 이제 어려워졌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저희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1억 원 이하짜리를 법인이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6%를 내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알고 투자라는 건지 모르고 투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1억 이하짜리 지방 굉장히 많이 지금 투자들 하고 있고요, 법인들이. 여하튼 이제 나는 이제 법인을 운영하다가 이제 폐업을 할 거다 라고 할 때는 일단 세무서에다가 이제 폐업 신고를 하는 거죠. 나 더 이상 이제 사업 안 할 거다. 사업 안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사업자라는 옷을 벗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폐업할 때 조심할 점은, 저희가 이제 법인 장부하다가 보면은 증빙 없이 그 나간 돈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가지금들 이런 것들 이제 처리한 증빙 없는 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폐업 처리할 때는 다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보죠. 그래서 대표자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법원에 이제 이 법 인격을 이제는 없애는 거죠. 이 법으로 만든 사람을 없애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해산과 청산 절차가 있는데, 이 법인 해산과 청산 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는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제가 있습니다. 청산 소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따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 어떤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해산 청산할 때 부동산의 이제 시가가 올라간 상태겠죠. 내가 구입한 가격보다. 그래서 이 법인 해산할 때 그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뭐 그런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세금 내는 거고, 그 남은 돈은 이제 주주들이 다시 이제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주주들이 다시 다 가져올 때 이제 자녀재산을 분배할 게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세를 다시 한번 내셔야 되겠죠. 근데 저희 세무사들이 사실은 요 폐업이나 해산, 청산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공부를 뭐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무에서 보면 다 망했거든요. 자본 잠식 상태고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다 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저희들이 뭐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1인법인 지금 이익이 난 상태에서 또는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청산 또는 해산, 폐업과 더불어서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해산이란 말도 있고 청산이란 말도 있는데, 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좀 알으셔야 되는데요.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원인이 되는 법률 사실. 그래서 해산 사유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우리 해산하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파산 또는 합병, 분할, 법원의 이제 해산 명령, 판결, 뭐 조립기간 만료 이런 사유로 이제 그 해산이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고요. 이 해산에 의해서 드디어 청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청산이란 뭐냐? 해산 후에 그 재산적 권리 의무를 정리하여 드디어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청산 사무는 청산인이 하는데요. 그래서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다 끝내고 나서 주총 승인을 얻은 후에 청산 종결 등기를 하면 이제 법인이 사라지는 거죠. 법으로 만든 그 사람이 법인격이 이제 소멸되는 거겠죠. 그래서 청산 사무는 뭐 현존 사무를 마무리 짓는 거, 채권 추심, 채무 변제, 그 다음에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환가 처분, 현금화하는 처분, 자녀 재산 주주들한테 분배하는 것까지 이런 거를 다 마치고 나서 청산 종결 등기를 하면 이제 법인격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그 변호사나 법무사 통해서 이런 과정을 진행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요런 그거에 대한 세무 처리는 저희 세무사들이랑 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 절차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변호사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는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 삼아 해산 결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청산인 선임하고, 그 다음에 해산 등기 및 청산인 선임 등기, 그 다음에 신문 공고, 결산 보고서 작성, 주총 승인 후 청산 종결 등기를 통해서 법인격을 소멸시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거 이제 기초 지식 이렇게 아는 상태에서 한번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법인을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 상태까지 한번 저희가 이제 재무상태표라는 거, 또 분계라는 거 한번 저희가 이제 배워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한번 간단하게 이해하는 과정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본금 500짜리 법인을 설립했어요. 그럼 저희가 이제 재무상태표라고 해서 왼편에는 자산, 오른쪽에는 부채랑 자본금 있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 두 개 합이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분계를 하면 현금 500이 일단은 법인에 들어왔고, 그게 이제 자본금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에 현금 500, 자본금에 현금 500, 양쪽이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을 너무 작게 해가지고 돈이 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자로부터 돈을 좀 추가로 꿨어요. 차입이죠. 대표자 차입. 뭐 대표자 가수금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대표자한테 차입을 했어요. 2억 3천을 차입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2억 3천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에 대한 그 부채, 대표자한테 꾼 거니까 부채 2억 3천이 늘었겠죠. 역시나 차변과 대변이 합이 동일하겠죠. 이쪽과 이쪽이.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살려고 하는데 보통 집 살 때 그 대출도 받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먼저 대출 먼저 받았다고 표현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현금 7천이 들어왔고 부채 7천이 늘었죠. 그래서 현금 7천이 늘었고
역시나 은행 대출 7천이 늘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이제 자산이 3억 5백이 생겼고요. 부채는 대표자 한테 꾼 돈 2억 3천, 은행 대출 7천, 자본금 500이 이렇게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요 현금으로 아파트 3억 5천짜리 샀어요. 그럼 현금은 없어졌고 아파트라는 자산이 생겼죠. 그래서 3억 5백짜리 아파트가 생겼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대로고요.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구입한 상태에서의 재무 상태표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라는 3억 5백짜리가 생겼고 대표자에 대한 부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출이 7천 있고 자본금이 500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경우 1은요. 아파트를 4억 5백에 이제 양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4억 5백에 양도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우리 앞에서 3억 5백인데 이런 상태에서 4억 5백에 팔았다. 그럼 이제 현금으로 4억 5백이 들어온 거죠. 그죠? 3억 5백이었는데 아파트 3억 5백짜리는 사라지고 현금 4억 5백이 들어왔고 그 차액 1억만큼은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 그래서 이익잉여금 1억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익잉여금이. 이익이 생긴 거죠. 근데 나는 이제 이 현금 가지고선 이제 대표자한테도 돈 갚을 거고 은행 대출도 갚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 먼저 갚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출 7천. 4억 5백에서 7천 뺀 이제 3억 3,500이 이쪽에 남는 것이고 대출 7천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자 가수금,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만 남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금이 있으니까 요 돈으로 3억 3,500에서 대표자 2억 3천 꾼 돈도 갚을 거예요. 그러면 3억 3,500에서 대표자한테 꾼 돈 갚아버리면 이제 최종 1억 5백이라는 현금이 남고 이거는 사실상 보니까 500은 자본금이고 이익잉여금이 1억으로 구성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상태에서 폐업 및 해산 등기를 하는 경우랑 그게 이제 경우 1이고요. 즉 이제 아파트를 4억 5백에 판 후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현금 1억 5백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1억 자본금 500인 상태에서 폐업 및 해산 등기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경우 2번은 이런 케이스죠. 아까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하고 1억 5백 가지고 소형 아파트 1억짜리를 샀어요. 그래서 현금으로 1억 5백 중에서 1억은 아파트를 샀고 500은 대표자 상여로 줬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비용이 나간 거기 때문에 이익에서 여기서 까면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1억짜리가 생겼고 현금 500이 있었는데 500은 대표자한테 상여로 줬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줄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9,500이고 자본금 500. 그죠? 요 상태에서 폐업 및 해산 등기를 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 경우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청산소득에 대한 이제 법인세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청산소득 금액에다가 그냥 저희가 아는 법인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소득이라는 건 뭐냐? 청산소득은 일단은 이제 해산 등기일 현재 자녀재산 가액에서요. 이게 순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순자산에서 자기 자본 총액을 뺀 게 청산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경우처럼 이렇게 순자산 자산에서 부채 뺀 요 순자산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 요 금액을 빼면 사실은 0원이에요. 0원인데 즉 다시 한번 보면 자녀 재산가액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 자기 자본 총액을 빼고요. 요 자녀 재산가액이라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 이거 뭐죠? 자산에서 부채 뺀 게? 이거죠? 자본금과 잉여금 이런 것들이죠? 그럼 사실상 이게 0원이 나와야 됩니다. 0원. 근데 0원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자산이라 하면 해산 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가 맞는데 만약에 이 자산이 해산 등기일 현재 자산 합계액이라면 이거는 청산소득 금액은 0원이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채권을 추심하거나
또는 환가 처분할 자산, 현금화할 자산이 있다라면 추심 또는 환가 처분한 날 금액을 쓰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청산할 때 아까처럼 아파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살 때에 대비해서 이 청산할 때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더 오른 가격을 올라간 가격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소득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이따 이제 사례를 보면 알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례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요 좀 산식을 이해해 주세요. 청산소득은 자녀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현재 자기자본 총액을 빼주는 것이고, 자녀재산가액이라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준 금액이고, 자기자본 총액이라면 자본금, 잉여금, 이월결손금 빼준 요 금액인데, 요 자산이라면 해산등기일현재 자산 합계액이지만 채권 추심이나 환가 처분할 자산이 있다고 그러면 채권 추심 또는 환가 처분한 날 그 금액을 쓰는 거다. 그 금액을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 신고납부는 그냥 일단은 이게 보기만 하세요. 요거는 뭐 저희 세무사들이 신고납부 하는 거니까 요 상식으로 알으시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케이스 1과 케이스 2를 보고 청산 소득 금액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산 등기일 현재 재무제표, 그 재무상태표가 아까 여기 현금 1억 500 있었고, 요게 이익잉여금 1억, 자본금 500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2번은 뭐였어요? 소형 아파트 산 게 있어가지고 1억이었고, 이익잉여금 9,500, 자본금 500이었죠. 요거까지는 아까 이제 앞에서 본 내용이고요. 그럼 청산 소득 금액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산 빼기 부채, 자산 1억 500에서 부채 0원 뺀 거에서 해산 등기일 현재 자본금, 잉여금, 이월결손금, 자본금, 잉여금 1억 500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원이죠. 0원. 그죠? 0원. 즉 환가 처분할 금액이 없죠. 이거 이미 환가된 금액이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산 등기일 현재 환가 처분할 자산이 없으면 되게 0원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0원. 예, 없습니다. 청산소득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처럼 아파트가 1억이 있는데 청산인이 이거를 이제 환가 처분하다 보니까 시세가 올라서 1억 3천에 환가 처분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가 틀려진다는 거죠. 자산에서 1억 3천 빼기 0원에다가 500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는 청산소득이 2,500이 발생한다는 거죠. 즉 뭐예요? 해산 등기일 현재는 그 등기일 현재 기준으로 하면은 0원인데, 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환가 처분할 경우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추심 또는 환가 처분한 날은 추심 또는 환가 처분한 날 금액으로 요 자산 금액을 넣으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1억 3천 요게 환가 처분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청산 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세율, 법인세율 곱한 게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청산에 따른 주주 의제 배당 소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제 청산 다 끝났으면 남은 돈 이제 주주들이 이제 다 이제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는 이제 법인 돈이었던 거를 이제 주주한테 이제 나눠 가져야죠. 주주들이 이제. 그러면 저희가 주주들이 이제 자녀 재산을 이제 분배 받을 겁니다. 분배 받는 금액이 내가 처음에 출자한 금액보다 만약에 크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배당을 받은 걸로 봅니다. 배당을 받은 걸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케이스 1은 이익잉여금이 1억이 있었잖아요. 이게 만약에 계속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요 1억을 주주한테 배당소득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걸 한번 이제 청산시 보면 청산시 그 1인 주주라서 예를 들어서 1억 500을 다 분배 받았어요. 근데 나는 원래 처음에 얼마 출자했어요? 500 출자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이익잉여금 1억은 뭐다? 이거는 주주의 의제, 의제한다 이거죠.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겠다. 그래서 요 1억에 대해서는 주주의 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아니 세무사님, 요 1억에 대해서 그 법인세도 냈는데 또 소득세 또 내요? 이중과세 아닙니까? 저희가 법인세 내고 나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 주주들이 요거 배당으로 받을 때 배당에 따른 소득세 내죠. 그죠? 이중과세는 아니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청산인이 아파트를 1억 3천에 환가 처분했다고 하면 그 주주가 최종 가져가는 돈은 얼마예요? 1억 3천을 받겠죠. 1억을 받는 게 아니라, 그죠? 1억 3천을 받고 역시나 본인이 출자한 금액 500을 제한 나머지 1억 2,500이 이 청산 주주의 의제 배당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저희가 그 기장하는 이제 그 1인 법인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폐업만 하고 법인은 그대로 살려두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그 한 두세 분이 같이 법인을 설립하다 보니까 야 이제 법인으로 투자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이제 그 나눌 거 나누고 이제 그만 이제 법인 그만 끝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문의가 오시는데 이제 정확하게 이 절차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셔서 제가 한번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